네, 현재 시간 2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낙폭을 줄이는 듯 했는데 다시 키워서 실망스러운 시장이죠. 이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는지 특징주들 긴급 진단 상황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윤수 소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소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아직 상황실에 준비해봤고요. 오늘도 좀 명쾌하게 냉철하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세요.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밀릴 때 사야 될까요? 저희가 앞서 LX 인터내셔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원자재값 상승 때문에 뭐 광산을 보유한 이런 종합 상사주들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뭐 석탄 가격도 오르지, 뭐 농장 갖고 있으면 그 팜 가격도 오르지 그렇죠. 여러 이유 때문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뭐 다양한 종합 상사주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원자재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각 상사마다 좀 다르죠. 네. 종합 상사마다 좀 다른데 각종 원자재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원자재들이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적재적소에서 수출을 또 수입을 또 해오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공급망들을 이제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종합상사 같은 경우는 어떤 과거에는 단순하게 우리나라 물건을 팔고 우리나라에서 소비재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단순 무역상들이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글로벌 자원들을 이제 종합상사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이익들이 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뭐 가격의 급등이라든지 아니면 자원의 희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기대감이 좀 너무 과하게 붙지 않았는가. 물론 이제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투자하는 것은 이제는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언제 어떻게 브레이크가 걸릴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유가가 130달러 위에서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고 봐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유, 그다음에 맞아요. 이제 전 세계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 이런 것들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러시아가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나오죠. 그러면 결국 뭐 서방에서도 명분을 주고 러시아도 일정 부분 뭐 명분을 받아들이고 하면서 멈출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뭐 오늘 당장 내일이 아니라 이게 멈추게 되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대폭 하락할 수도 있죠. 특히 이 시기가 맞물리는 게 미국의 3월 금리 인상과 대차피 축소와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자재 가격의 일정 부분은 유동성인데 유동성을 회수하는 거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동시에 멈추게 되면 네. 이건 원자재 가격이 급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전쟁 그리고 원자재가 상승 때문에 지금 연준도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그렇죠. 예. 지금 바쁜 상황인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앞서 저희가 LX 인터내셔널 이야기할 때도 그랬거든요. 상승할 때는 이 종목을 내가 왜 안 샀지? 지금 시장에서 딱 맞는 종목인데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오늘같이 빠질 때에는 섣불리 또 손이 안 나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괜히 또 조금이라도 원자재가가 하락하면은 그동안의 프리미엄을 내가 막상 들어간 이 상황에서 다 반납할까 봐 그게 불안하거든요.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나오신 거죠? 당연하죠. 예. 그래서 제가 뭐 안 경험해 본 게 없기 때문에 하락과 관련해서 다 방송을 경험해봤어요. 하기 위해서 일부러 경험하셨다는 거 압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과연 내릴 때 사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이 종목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투자 의견을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전통적인 투자 방식과 게임 룰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냐면 전통적인 투자는 이제 올바른 기업의 가치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전통적인 투자 방식이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현명한 사람들의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좋은 면을 보고 샀으면 정현 아나운서도 삼성전자의 좋은 면을 발견해서 하면 서로가 이게 윈윈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단순 테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테마를 바라보고 샀으면 나처럼 테마를 바라보는 사람이 들어오길 바라는 거예요. 이 테마는 믿음이죠.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가치보다는 사람들이 적죠. 따라서 그런 분들이 들어오길 기대감으로 투자한다는 거기 때문에 게임 룰이 다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이거 더군다나 저렇게 여러분들 저런 차트에서 들어간다는 것은 차트 보시는 분은 100이면 100 다 매도 사인이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지금 게임의 룰이 다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그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의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원자재가 하면 사실 가장 뜨거웠던 게 저희가 다른 방송에서
방송에서 다 이야기를 해서 네. 이 분야를 뺐는데 니켈 가격 상승이에요. 이게 어제 시간에서부터 선물이 막 지수가 막 올라서 이미 시간에서 관련주들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던 종목이 많았거든요. 이런 원자재가 급등은 차 선생님 봤을 때 지금 보기에는 좀 늦었다라는 관점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투자와 운이 결합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원자재가 부족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 아직 이제 전쟁이 이제 막 발발이 됐으니 이제 글로벌 무역이 조금 이제 서서히 이제 막히기 시작하고 제재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 삐그덕거리는 지금은 이제 재고를 버티는 상황이니까 당장은 문제가 안 되지만 나중에 문제된다라는 건데 그 희망은 쏠릴 때는 이제 과열이죠. 우리가 지금 흥분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쪽들을 너무 관심 있게 보는 이건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오늘 사서 오늘 팔겠다 뭐 이런 관점이었다면 매매가 가능하겠습니다만 내가 여기서 수익을 보겠다라는 거 저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은 이제는 조금 늦지 않았는가 전반적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유가 수혜주라든지 무슨 수혜주를 찾는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피로감 좀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투자하신 분들은 분명 수익을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어떻게 보면 행운과 결부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누구든지 아는 상황에서 뛰어든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전쟁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전쟁 그럼 항상 뭐 이러한 수급난, 유가 상승 이걸 먼저 예측하고 들어가신 그렇죠. 분들이라면 이 수익을 충분히 누릴만 하고 여러분들 축포를 터뜨릴만 하지만 지금 누구나 다 아는 상황에서 들어간다 과연 돈이 될까?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맞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죠. 바이오니아입니다. 탈모 화장품 빛 볼까요? 저는 뭐 탈모 화장품 하면은 탈모 샴푸. 많이들 아는 그 영어 두 글자 샴푸 있잖아요. 모르지만 어쨌든 뭐 유명한 건 뭐 있는데. 네. 근데 이번에 바이오니아가 탈모 화장품 독일 안정성 평가에서 엑설런트를 받았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있죠. 이 두 가지 약품이 개발되면 이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릴 거야. 하나는 비만 치료제고요. 네. 하나는 탈모죠. 근데 이제 비만에 관련해서는 지금 뭐 몇 가지 약들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이게 탈모라는 게 뭐 정연아나운서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이게 탈모 있으신 분들은 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발을 들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독일에서 독성 안전성 시험, 그러니까 엑설런트 등급이라는 게 독성, 그러니까 이제 이 일부 이제 한 40명 정도의 실험 대조군을 모집해가지고 이 약을 이제 도포를 해서 이제 그 이제 독성 실험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독성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 이게 탈모가 나느냐 안 나느냐가 아니라 독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독성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하고 앞으로 다양한 이제 시험을 하겠다. 이것들이 이제 이걸 발표하는 이제 독성이 없으니까 이제 몸에 바를 수가 있겠죠. 몸에 바르니까 이제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이게 과연 모발이 형성이 되는지 이 여부까지 이제 가겠다라는 거예요. 첫 발을 내디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겠다. 벌써 이제 비전 같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걸 국내에서는 반려됐어요. 이게 일주일 전 뉴스인데 국내에서는 바이오니아가 이 동일한 제품을 식품의약청에 신청했는데 식품의약청이 이것을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제출을 했지만 그걸 또 반려당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지금 국내 그러니까 이게 뭐 나라마다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지금 독일에서 됐다라고 해서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안 되고 독일에서 되고 외국에서 판매가 늘어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첫 단추를 낀 거예요. 첫 단추를 낀 거지 이게 결국 탈모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엑설런트 등급을 받았다 여기만 볼 게 아니라 이 엑설런트 등급을 어떤 분야에서 받았느냐 독성 시험에서 통과받았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제 될 것 속마음을 같습니다. 말씀드릴까요? 네. 저는 정상적인 그러니까 제 상식으로 보면 우리가 독일의 독성 실험을 통과했다라고 발표하는 게 워딩이 정확합니다. 엑설런트는 뭐 무슨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옛날 아이스크림인가 죄송합니다. 네. 엑설런트 등급이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귀찮아서 안 찾아봐요. 그러면 뛰어나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저는 저런 말장난은 이게 제 속마음입니다. 말장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가 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헤드라인만 볼 게 아니라 과연 어떤 곳에서 무엇을 받았으며 앞으로 뭐가 남았는지를 꼭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독성 부분에서 안정성을 평가받았기
맞게 그 다음 단계로 진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호재로 반영을 하고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 바이오니아가 이것만 갖고 있는 건 또 아닙니다. 보면 작년에 프로바이오틱스 매출이 2배나 늘었고 지속 성장할 것이다라는 리포트도 나왔던 회사예요. 바이오니아에 대한 모멘텀을 봤을 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지 투자 의견 들어볼게요. 저는 뭐 그렇게 매력을 못 느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프로바이오틱스의 매출이 좀 늘어나 지금 뭐 이쪽 유산균 드시는 분들 워낙 많으시니까 맞아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한데 지금 프로바이오틱스 매출이 2배 늘었다 하더라도 이 시장이 이게 지금 뭐 그렇게 시장이 독점적인 시장이라기보다는 지금 약국 가서 프로바이오틱스 달라고 그러면 뭐 한 수십 종 끓여 놓을 것 종류가 같아요. 많죠. 종류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시장이 비교 우위는 아니고 지금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한다라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탈모와 관련해서 분명히 획기적인 건 맞습니다만 이제 걸음마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뛸 거예요라고 좀 얘기한다라는 건 너무 성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걸음마를 걷기 시작한 아이에게 오고오고 뛰어봐 약간 마라톤을 지금 진출하겠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 네, 여러분들 잘 아셔야지 투자하시는데 또 이걸 단기적으로 단거리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신 분들에게 너무나 실망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이제 하나 끝나면 이제부터 또 이제 계획 세워야죠, 자금 모아야죠, 대조군 만들어야죠, 뭐 해야죠. 하면 아마 빨라야 올 가을쯤이 될걸요. 그게 또 끝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무한정 흘러간다. 그래서 새로운 우리가 어떤 뭐 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치료제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투자의 어떤 변동성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자금만 투자해야지 단기간에 여기를 통해서 이익을 내겠다? 이건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문 단계다라고 한 줄 평을 적어주셨고요. 오늘 제약바이오주 내에서도 몇몇 종목들이 이슈를 딱 받는 순간 튀어오르고 있어요. 뭐 네. 대표적으로 신풍제약도 있고 일동제약도 이 관리 딱지가 붙은 상황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데 3월에 제약바이오주의 반등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 왜냐하면 너무 바닥에 저변에 깔린 게 그렇죠. 많거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좀 나쁘지 않아요. 네. 전반적인 주식들에 비해서는 좀 나쁘지 않은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제약바이오에 이제 고통을 좀 받고 계시기 때문에 올라와줘야 되는데 좀 실망스러운 얘기만 좀 많이 들리고 있죠. 일부 종목들이 물론 희망적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2015년과 16년도에는 어떤 제약바이오 한 종목이 오르면 다른 종목이 따라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형국을 보였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갔던 것은 최근에 메타버스 NFT라는 용어만 붙으면 무조건 올라가는 모습과 흡사하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제 제약바이오가 개별 종목 이슈로 움직이지 어떤 한 테마군으로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저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현명해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과거에는 그냥 무조건 좋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 뭐 매일경제에 많은 여자 아나운서분들이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흔히 매일경제 아나운서분들 다 이쁘다라고 처음에 생각하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정연 아나운서가 제일 이쁘다 이렇게 톡 집어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본다라면 아유. 시청자들이 현명해지시는 것처럼 네. 투자자분들도 현명해지시지 않았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요즘 너무 다들 현명하세요. 네, 그렇죠. 정연 아나운서만 콕 찍어서 이제 얘기를 아유, 하니까 너무 예. 창피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반등 전체적으로 다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기대할 게 아니라 요즘은 다들 현명하신 투자자분들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반응을 할 것이다. 그런 종목을 골라보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현명한 차영수 사장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 SDI. 오늘뿐만은 아니지만 대형주들이 정말 정신 혼미한 상태다라고 말할 정도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하락만 봤을 때에는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빠지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힘든 걸까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죠. 지금 네. 뭐 환율 부담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의 부담, 그다음에 이제 물류 비용의 부담, 아, 맞아요. 뭐 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부담이 되면서 지금 이제 호재보다는 물론 이제 이 회사들이 지금 자막에 나오는 삼성 SDI나 현대차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요소들이 영업이익을 좀 깎아먹고 있다. 그리고 이제 수급상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조금 빠져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주요한 원인이 되겠죠. 근데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52주 신저가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지금 주가 수준이 우리가 그 52주라고 본다라면 코로나 국면이 이제 막 진행이 돼 52주면 이제 1년 만에 최저가를 이제 기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들이 과연
그러면 이제 새로운 모멘텀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렇게 뭐 현대차라든지 삼성 SDI 이런 것들을 물타기 하시는 분이 워낙 많아요. 또 맞아요.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저는 이제 삼성 SDI를 필두로 말씀드리면 제가 매일경제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셀업체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 셀업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셀업체가 좀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내재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셀업체들이 수익을 나타내기 어렵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저는 이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일본이 하이브리드로 이제 방향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현대차가 초반에는 이제 수소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 쪽이 이제 전기차였고, 일본은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전기와 내연기관을 같이 간다라는 거였는데, 우리가 이제 현대차가 수소에서 전기로 전략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바꾼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일본이 하이브리드를 하다가 이제 전기차로 바꿨어요. 그러면 일본이 이제 다양한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LG 엔솔의 당자가 우리한테는 부담이 없다, 오히려 시장이 커진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 논리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시장에 일정한 파이가 있는 상태에서 일본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기업체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경쟁을 하다 보면 뭐 그렇다고 해서 점유율이 안 뺏긴다? 점유율이 안 뺏기려면 가격을 낮춰주든지 성능을 더 개발하기 위한 막대한 개발 비용을 투여해야 되는지 이 싸움이 시작된다면 우리나라 업체는 나쁘죠. 그렇게 본다라면 일본의 잠재적인 어떤 그 점유율의 확대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 셀업체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픈 그런 매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셀업체에 대한 의구심이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저희가 그래도 여기서 더 매도하지 않고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이 밀렸다는 거예요. 52주 신저가라는 그 말 자체가 최근 1년 새 가장 낮은 가격대다. 그럼 여기서 이 가격과 이 회사의 실적 모든 성장성을 평가해 봤을 때 그때는 고평가가 아니잖아요. 저평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걸 믿고 지금 버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상당히 좀 그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네. 52주 신저가라는 것은 고점 대비해서 밀린 거죠. 그러면 52주 1년 전에 가격이 적정 가격이었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죠. 적정 가격 대비해서 빠졌으니까 지금 사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과연 적정 가격이냐라는 논리를 보면 저는 조금 그것도 조심스럽다. 그때 당시에는 2차 전지에 대한 셋업체, 그러니까 1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LG 엔솔이 이제 물적 분할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매일경제에서 그 2차전지 셋업체를 많이 얘기했어요.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 2차전지 셀이 하다가 저는 이제 뷰를 바꾼 게 여러분들한테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물적 분할 이슈가 나오면서 셀을 바꾸고 소재 쪽으로 바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저는 희망 고문이다라고 봅니다. 우리 이제 증시 그 증권회사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지하 10층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 20층, 30층까지 있더라는 거죠. 지금 52주 신고가에 내려온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만 버텨보자라는 희망 고문을 하셨는데 52주 신고가가 다음 달에도 52주 신고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달에도 52주 신고가가 물론 이제 올라갈 수도 있죠. 지금 이제 전 주가가 전체적으로 바닥을 잡았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보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셀업체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쳐다본다라고 보면 시간이 갈수록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은 내 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셀업체가 지금 점유율이 높고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탑티어 그룹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이 영원히 지켜질 거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선을 긋고 싶습니다. 예. 참 뭐 다양한 의견들이 그렇죠. 있지만 예. 그 안에서 확실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삼성 SDI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도 팩트지만 그게 다시 오르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무언가 이슈가 더해져야 되고 이 회사만의 모멘텀이 더해져야 되고 시장도 좋아져야 되고 여기에 수급 공백, 수급 고임도 해소가 되어야 그렇죠. 된다. 예. 이것들이 다 맞물렸을 때 시장에서 이 종목들이 다시 두각을 보일 텐데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의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차라리 2차 전지 그렇다라면 뭐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부정적이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는 지금 나름대로 지금 뭐 상대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LNF랑 에코프로 차트하고 삼성 SDI 차트를 보시면 확연히 다르죠. 네. 그쪽은 이미 소재 쪽은 바닥을 찍었어요.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고 셀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하염없이 흘러내려. 특히 LG 엔솔 같은 경우 하염없이 흘러내리죠.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모레 코스피 200에 들어가면 이제 공매도도 가능해집니다. 맞아요. 물론 이제 코스피 200에 들어오면서 선물과 연계돼서 매수가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만 공매도를 또 보시는 시각도 있죠.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또 수급이 또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 이쪽 셀업체에 대해서 좋다라는 인식으로, 그러니까 나쁘다라고 보기에는 좀 뭐 인정을 못 하시더라도 좋다라고 무조건 인정하기에는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한 줄 평을요.
너무 기대를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상황실에서는 어떻게 보면 셀업체 이야기했죠. 그리고 바이오니아는 또 개별적인 모멘텀이지만 제약바이오 이야기했고 또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로는 그 상사주 네, 원자재, 이야기했는데 요 세 가지 내에서 그럼 오늘 매수해볼 만한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시장에 이슈를 끄는 종목들보다는 네. 여러분들이 한 발 물러서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장에 빠진 거에 비하면 굉장히 견조한 거 아닙니까? 장중에 정말 저는 플러스 날 맞아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주식이 강한 거. 우리는 지금 2,600을 안 깨면 전저점을 안 깬 유일한 아시아 국가예요. 그러니까 홍콩이라든지 대만 다 전저점을 깼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PBR 일선에 대한 믿음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지금 테마주를 사서 수익을 내겠다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보여준 거죠. 지금은 6개월 내지 1년, 그러니까 6개월 내지 1년 정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단기 이슈는 다 사라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대형주 위주로 편입해 놓으시고 6개월 기다리시면 훌륭한 수익이 날 가능성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우리 차윤 소장님 마음에 쏙 드는 상황실로 한번 준비해 올게요. 그럼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